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가 이번에 송영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 송영길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송영길을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인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기현 대표가 이틀 동안 잠적했다가 자명한 후 전격적으로 당 대표직 사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퇴 직후에 나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하기 전에 이준석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 사퇴한다는 소식보다는 이준석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거취 문제를 상의하고 논의했다 하는데 더 많은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목보다는 사실상 깜짝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하거나 내부 총질을 하고 이제 영영 안 볼 것처럼 탈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7일 날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저격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본인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이준석을 만났다고 하니까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이준석과 연결돼 있었고 이준석과 자기 거취 문제를 상의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구나.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 가는 것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김기현 대표는 자기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하겠다,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 당을 위해서 또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물러났는데 나중에 다시 이준석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왜 사퇴를 급박하게 발표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만나서 신당 창당에 갈 것이다 이런 소문이 터지자 이 바로 급박하게 자기 사퇴를 발표하고 그 사퇴를 발표하고 난 뒤에도 이준석과 만났던 소식이 전해지니까 또다시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신당 창당과 관련한 당내의 여러 우려 상황을 전달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가정 속에 오늘 만남이 이루어졌다, 뭐 여러가지 총선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준석 신당에 참여한 것 아니냐 하는 낭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저는 신당 창당을 만료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기현은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탈당해 본 적이 없는 골수 뿌리 당원입니다. 우리 당이 분열돼서도 안 되고 신당에 참여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을 만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이준석이가 유튜브에 뽀로로 가가지고 다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 박지원과 대담을 하면서 또 패널과 토론을 하면서 자, 김기현 대표를 만났던 사실을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이 비공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자, 12월 13일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 정도로
비공개로 만났는데 이 비공개를 만난다고 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준석이가 유튜브에 가가지고 김기현 대표를 만났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 사퇴 문제를 논의하더라.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인데 이때 사퇴를 하면 안 좋은 관계가 되고 전통이 되다 보니까 그 아주 신중히 생각해라. 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준석이 비공개 만남을 자기 정치 입지를 위해서 또 이용해 먹었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나에게 찾아와서 거치 문제를 논의할 정도로 내가 비중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닐까. 자, 어쨌든 이렇게 이게 알려지자 이 김기현 대표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입장문을 다시 내고 나는 이준석과 같이 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자명을 하면서 바로 더불어민주당 거기서 탈당을 했던 이상민 의원을 만났고 또 이상민 의원은 이 사퇴할 기미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상민 의원을 만났고 자, 이상민 의원을 만나가지고 자, 나중에 자, 이준석을 만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이상민 의원을 만나고 그 뒤에 이준석을 만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준석이가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바로 이거를 공개를 해버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김기현 대표가 먼저 급박하게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준석이가 그걸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김기현 대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면서 발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을 만난 것 그 자체가 패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꼭 자기가 만난 사람들 그것도 공개하고 떠벌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 이용해 먹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서 어제 사퇴한 걸 발표한 것보다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을 만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야,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일종의 분노 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만큼 이준석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이 뭐 그동안 당을 저격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 온갖 이야기를 갖다가 다 하고 있는 이런 자를 갖다가 당대표가 보이지 않는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런 언언을 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자, 여론조사 기간마다 앞으로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자,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뭐 암컷 발언이라든지 자, 철험회라든지 뭐 이런 개딸들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심지어 150석, 180석, 200석까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판에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는 저 정당이 200석까지 간다라고 이 자책으로 분석을 하고 있을까? 자, 물론 설명하는 거겠지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데 자, 여론조사도 보면은 그런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40% 나오는데
자, 이것 또한 과거에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관이었다면 자, 이 한 50%에서 60%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언론과 여론조사 이게 전부 다 왜곡 조작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도 보수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여론조사 응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률도 적지만 거기에 따른 응답하는 사람들도 진보 성향, 좌파 성향이 더 많을 것 아닐까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나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에 자 하나의 쭉 패턴을 보면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있다면 이런 가운데서도 그 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개월 만에 40%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민주당의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국민일보 즉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 9월부터가 아니고 9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1020명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잘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7%였습니다. 자, 그리고 잘못했다 56.7%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거꾸로 뒤바뀐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40%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달 조사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자, 지난 3월달에는 44.1%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요. 자, 그러니까 그에 기록한 이후에 8차례 조사에서 자, 30% 중반 후반 이렇게 기록했는데 30% 중반 후반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40%를 차고 올라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7.7%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1.4%였습니다. 이것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6.3%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있다. 이것도 민주당을 앞질른 것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3월달 당시에 국민의힘은 42.3% 이렇게 나왔고 민주당은 27.3% 이렇게 나왔는데 8차례 걸쳐가지고 조사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5차 범위 안에서 접점을 벌여왔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따돌리고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뭔가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들어서 엑스포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해명도 하고 자, 그래가지고 당에 대한 쇄신이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게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시간이 갈수록 자, 또 재판을 할수록 보니까 이게 이재명에 알려지지 않은 이 범죄 혐의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 둘씩 척건들이 구속되고 자, 이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될 것 같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가져와 가지고 녹취를 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걸 밖에 나가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거기다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이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것이 아닐까. 자,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가짜 이 몰카를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이 종북 성향의 목사죠. 자, 뭐 아버지를 하고 아버지하고 김건희 여사의 선친하고 친하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 가지고 자, 그래서 일거수 일투족을 찍어 가지고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해도 너무한다 하는 이런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령대로 보면은 70대는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긍정평가가 자 57.4%, 부정평가가 35.5%. 그러니까 70대 보수 성향도 있지만 오래 살고 보니까 이런 걸 다 겪어보니까 너무나 이상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2일날 광주에서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전몰군경유적회와 미망인회 등에서 한 1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자 집회를 열었는데 정율성로, 정율성공원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 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율성도로, 정율성공원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훈부가 그동안 나서가지고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계속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많은 시민들이 자 공산당 군가를 작곡했던 정율성 공원 만드는 게 이게 정상이냐 이렇게 하면서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여기에 북과 깽가리를 치면서 집회를 열고 강기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율성 공원을 광주 근대 현대 역사 공원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물러나라, 강기정 물러나라 이렇게 광주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